여기 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 현지인들조차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연봉의 3배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기 어려운 한국인들. 왜일까요? 그러나 드디어 만나게 된 한국인. 그리고 그들이 겪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모를 찾는 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로라 싱클레, 뉴욕에서 남편과 딸 소피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고급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도 금융 컨설턴트로 바쁘게 일하느라 집안일이나 육아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둘 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일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건 마치 불타는 링 위에서 접시 돌리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피곤함은 쌓이고 시간은 부족하고 점점 감당이 안 됐어요. 소피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 삶은 완벽하게 계획된 세계였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작전을 짜고 레스토랑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나 짜릿했어요.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접시가 부딪히고 저녁 시간이 되면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았죠.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모든 걸 통제하며 최고의 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내 뜻대로 돌아가는 이 완벽한 시스템,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흔들어 놓을 일이 곧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자유를 마음껏 누렸어요. 주말이면 가방 하나 메고 떠나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요리를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만끽했어요. 저녁이면 와인을 기울이며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시간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았죠. 아이? 낮잠 시간? 부모? 그런 걱정 따윈 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로 했을 때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밤중 수유? 별것 아니었죠. 유모차를 밀며 공원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어요. 당연히 일도 그대로 이어갈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현실은 가혹했어요. 임신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처음엔 버텨보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레스토랑을 지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배는 무거워지고 피로는 몸을 잠식했어요. 제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몸이 강제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멈춰. 이제 넌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쉬어야 해. 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제 삶을 제 손으로 컨트롤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임신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소피가 태어나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빛으로 물들었어요. 조그맣고 따뜻한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사랑이 터져나왔어요. 저 작은 손, 보드라운 피부, 조심스럽게 감긴 눈꺼풀까지 모든 것이 기적처럼 아름다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소피보다 소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만큼이나 커다란 책임감도 함께 몰려왔어요. 이제 더 이상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가 생겼어요. 늘 철저하게 계획하고 통제했던 제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 혼란조차 사랑스러웠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 품에서 숨을 고르는 소피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로 복귀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소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울었어요. 하루 종일 불안해서 틈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 지쳐서 소피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도 도와주려 했지만 그의 일도 워낙 바쁘다 보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어요.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보냈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소피는 늘 피곤해 보였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 충분히 신경 써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를 구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잘 돌봐줄 사람, 정말 가족처럼 대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한국인 부모를 추천해줬어요. 한국인 부모를 구해봐. 정말 최고야. 어느 날 오후 친구 아멜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정말?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아멜리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인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를 보는 게 아니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하고 가르치고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 그래서 뉴욕의 부유한 가정들은 몇 년씩 기다려서라도 한국인 부모를 구하려고 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 돼. 국적이 무슨 상관이야? 아멜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 다르다니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한국인 부모가 특별하다고? 그냥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몇 가지 있었어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원칙을 중요시하는 성격, 그리고 감정 표현이 적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정말 능숙할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좋은 부모를 찾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인터뷰를 해보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제만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요리?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간단한 집안일도 거부했어요. 저는 단순히 아이 옆에서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몇 주 동안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한 명을 찾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나. 경력도 화려했고 추천서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어요. 한국인 부모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지금까지 주변에서 제대로 된 한국인 부모를 찾기 힘들었을까? 하지만 미나의 단정한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인이 맞나요? 제가 무심코 물었어요. 그러자 미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돌본 경험도 많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정에서 일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소피는 제가 출근할 때 울지 않았고 미나는 항상 예의 바르게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소피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 특유의 뽀송뽀송한 냄새 대신 땀에 찌든 듯한 불쾌한 냄새가 났어요. 분명 아침마다 깨끗한 옷을 입혀서 맡겼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뛰어놀았나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아이를 씻기기는커녕 제대로 닦아주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식사도 문제였어요. 평소라면 밥을 잘 먹던 소피가 점점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배 안 고파? 하고 물어보면 그냥 고개를 저으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처음엔 편식이 심해진 건가 싶었지만 냉장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과 이유식들이 거의 그대로였어요. 미나는 분명 소피에게 잘 먹이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아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피가 이상하게 불안해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예전에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가 이제는 조용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불쑥 안아달라고 하며 제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엄마가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것처럼. 밤에는 악몽이라도 꾼 듯 자꾸 깨서 울었고 미나와 단둘이 있는 걸 유독 불편해하는 듯 했어요. 이쯤 되니 미나를 그냥 믿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분명 잘못되고 있었어요. 미나, 소피 오늘 씻겼어요? 제가 물어보자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다 소피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예전에는 활짝 웃으며 달려오던 아이가 이제는 문 앞에서 망설이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제 다리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어요. 마치 제가 다시 나가 버릴까봐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소피가 자꾸 깨서 울었어요. 제가 품에 안고 토닥여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꾸만 뒤척였어요. 꿈에서조차 불안해하는 듯 몸을 움찔거리며 소리를 내어 훌쩍였어요. 소피야, 무슨 일이야? 뭐가 무서워?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하지만 소피는 제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말이 서툴러서 설명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제 옷자락을 꼭 쥔 작은 손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분명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소피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팔에 희미한 멍자국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나? 제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미나는 차분한 얼굴로 문 앞에 나타났어요.
네? 저는 소피의 팔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소피가 덤벙대잖아요. 자주 넘어져요. 그녀의 태도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몰래 집안에 CCTV를 설치했어요. 다음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히 집을 비우는 게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거였어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동안 자꾸만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보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미나가 정말 소피를 잘 돌보고 있다면? 하지만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미나는 소피를 돌보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소피를 침대에 던지듯 눕혀놓고는 몇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 작은 아이가 목이 터져라 울어도 두 팔을 애처롭게 뻗어도 미나는 무심하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틀어놓은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나는 간식을 먹으며 그 뉴스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죠. 바닥에 엎드려 울다 지친 소피는 결국 흐느낌만 남은 채 힘없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어린 몸이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억지로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학대였어요. 철저한 방치였어요. 제 심장은 분노로 요동쳤고 손끝까지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어떻게 제 소중한 아이를 저렇게 대할 수 있죠? 그러다 가장 끔찍한 장면이 나왔어요. 소피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지 조용히 기어서 미나에게 다가갔어요. 작은 손을 뻗어 기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나는 소피를 안아주기는커녕 발로 밀쳐버렸어요. 마치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요. 분노가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가슴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웠어요. 숨이 거칠어졌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 여자가 내 딸을 이렇게까지 학대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껏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어떻게 제가 이런 악마 같은 여자를 믿었을까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미나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아니, 그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디에라도 쏟아내고 싶었어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곧장 거실로 나가 미나의 짐을 집어던졌어요. 당장 나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설프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봤고 충분히 겪었어요. 제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손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소중한 아이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제 입술이 떨렸어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여자를 밀어내고 싶었어요. 아니, 이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그녀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똑같이 돌려주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어요. 입 닥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락처럼 날카로웠어요. 넌 이제 끝났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당장. 당신이 정말 한국인이 맞아? 제가 이를 악물고 묻자 미나는 코웃음을 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아니요, 난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한국인 부모만 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야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속였어요. 경력이니 신뢰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미나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움찔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녀는 허둥지둥 자신의 물건을 챙겨 도망치듯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미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후에야 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그보다도 소피에게 미안한 마음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요? 왜 더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피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밤이 되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소피를 품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저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작은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이 조그만 가슴이 얼마나 두려웠을지를요. 엄마로서 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갈갈이 찢어놓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홀로 얼마나 긴 하루를 버텨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제 잘못이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몇 달이 지나도록 저는 완벽한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부모 소개소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소개소에서는 한국인 부모가 극도로 부족하다며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한인 사회에서도 이미 일하는 부모들이 많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소피를 데리고 직접 한인 식당과 마트를 찾아다니며 혹시 괜찮은 부모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요즘 한국인 부모 찾기 정말 어려워요. 다들 이미 일하고 있거나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어느 날은 부모를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가족이 먼저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망감에 힘이 빠졌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또 한 번은 소개를 통해 베트남 부모 한 명을 만났지만 면접 자리에서 그녀는 제가 원하는 돌봄 방식과는 너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피는 이미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컸고 저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결국 그 부모와도 계약을 할 수 없었어요. 소피는 여전히 저만 찾으며 불안해했고 저는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어요.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소피를 돌보며 쌓여가는 피로를 감당해야 했어요.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정신적으로도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피를 다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반드시 소피를 사랑으로 감싸줄 진짜 한국인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한인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부모를 찾고 계신다고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믿을 만한 분이 있어요.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분이라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달 동안 힘겹게 찾던 부모를 드디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날 바로 점원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여성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한 가족을 보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첫마디에서부터 느껴지는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약속한 장소에서 마주한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와 눈을 맞추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저는 그 과정을 함께하며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아이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진 씨는 그동안 돌봤던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힘들었던 순간조차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돌보던 아이가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저를 멀리했어요. 하지만 매일 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제 품에서 잠드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서 아이를 향한 진심과 헌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와 면밀한 대화를 나눈 후 소피와도 직접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피는 처음 보는 수진 씨에게서 쉽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만나고 난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직업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며칠 동안 수진 씨를 지켜보며 신중히 판단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피를 보살폈어요.
매일 아침 소피를 따뜻한 목소리로 맞아주었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이며 우리 소피가 이렇게 잘 먹으니 너무 기특하네. 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소피를 안아주었고 낮잠을 잘 때는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어요. 수진 씨는 소피를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소피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는 수진 씨와 소피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여기에 올려볼까? 그렇지. 우리 소피 너무 잘한다. 수진 씨는 마치 친엄마처럼 소피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미나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소피는 이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피와 수진 씨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하루는 소피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보다 먼저 수진 씨를 찾았어요. 수진 이모. 그 소피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그녀를 향해 달려갔어요. 수진 씨는 활짝 웃으며 소피를 따뜻하게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소피 잘 잤어?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까? 그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수진 이모랑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소피는 색연필을 꼭 쥐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소피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와, 우리 소피 정말 창의적이네. 이건 뭐야? 그 수진 씨가 물었어요. 소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엄마. 이건 수진 이모.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피가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소피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이제야 소피가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수진 씨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수진 씨와 어느덧 10년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피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소피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소피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소피는 제 놀란 얼굴을 보며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제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너무 멋진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친구가 한국에서 배운 걸 이야기해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소피는 친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단순히 수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성장을 깊이 고민해 주신대요.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방과 후에도 남아서 진로 상담까지 해주셨대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모여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더라고요. 친구는 한국에서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대요. 소피는 점점 더 흥분된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협력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냥 각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배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한 번은 조별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팀원들이 각자 자료를 찾아오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정말 뜻깊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소피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엄마,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엄청 체계적이래요. 친구가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크게 늘었대요. 학교에서 외국어 발표 수업을 하거나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가 많았대요. 친구가 한국에서 공부한 덕분에 국제적인 감각도 키우고 자기 표현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배우고 싶어요, 엄마. 저는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소피가 단순히 여행이나 색다른 경험을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 너무 멀었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소피야, 한국은 여기랑 너무 다르고 엄마랑 아빠랑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면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소피의 말은 이해했지만 막상 그렇게 멀리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제가 소피를 함께 데려가 돌봐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수진 씨와 함께라면 소피가 한국에서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괜찮을까? 우리 딸을 이렇게 멀리 보내도 될까? 하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소피가 원하고 그녀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기회라면 우리가 지지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소피야, 엄마랑 아빠는 너를 믿어. 네가 원하는 길을 응원할게. 그리고 수진 이모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엄마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어요. 정말요, 엄마? 저 진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소피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엄마도 도와줄게. 그렇게 소피는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저는 그녀를 품에 꼭 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씩씩하게 잘하고 올게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꼭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올게요. 저는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지 기대하며 수진 씨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제 소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침내 소피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지만 곧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소피는 여전히 제 품에 안겨있던 작은 소녀였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층 성숙해진 얼굴, 반듯하게 선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 속에 담긴 확신과 자신감이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소피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유창한 한국어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툴게 인사말을 연습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눈앞의 소피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몸짓에서는 배려와 품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그녀를 꼭 안았어요. 소피야, 정말 많이 컸구나. 그녀의 온기가 제 품으로 전해졌어요. 소피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요. 그 순간 저는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소피는 단순히 유학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책임감을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서로를 돕는 과정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 이모 덕분에 저는 정말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소피는 수진 이모와 함께 했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 기억나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수진 이모는 늘 저를 감싸줬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울면서 집에 왔는데 이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소피야, 우리나라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단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사랑은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따뜻한 한 그릇의 음식 속에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요. 소피는 웃으며 또 다른 추억을 꺼냈어요. 이모랑 함께 전통시장에 갔던 날도 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안에서 이모는 저를 꼭 붙잡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떡갈비라고 해서 옛날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던 음식이야. 이건 한복이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지. 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저에게도 또 하나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엄마 수진 이모는 그냥 저를 돌봐주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셨고 그 안에서 진짜 가족 같은 사랑을 주셨어요. 이모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외롭지 않았고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소피가 말하는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곳을 마치 또 하나의 집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소피에게 단순한 학업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를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여정이었어요. 소피는 이제 한국 문화를 단순히 존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언어나 학문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 공동체를 위한 희생, 그리고 정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어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수진 씨가 있었어요. 수진 씨는 단순히 소피를 돌봐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소피에게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몸소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어요. 명절이면 함께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며 예절을 배우게 했고, 비 오는 날엔 따뜻한 부침개를 부쳐주며 이런 날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거란다라고 말해주었어요. 소피는 단순히 문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서로를 묵묵히 돌보고 한 사람의 아픔을 모두가 함께 나누려는 진한 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피를 통해 한국이 품고 있는 깊이를 알게 되었고 수진 씨를 통해 한국인의 삶 속에 깃든 진정한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나 외국이 아니라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또 하나의 집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돕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경쟁보다는 함께 나아가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 사소한 배려 속에서도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를 단순한 만남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가족처럼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진 씨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소피를 한순간도 남처럼 대하지 않았고 가르침 하나에도 마음을 다했어요. 소피가 힘들어할 때면 그저 다독여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소피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소피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미국에서도 한국인 부모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부유한 가정들은 너도 나도 한국인 부모를 고용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제시했고 우수한 부모를 찾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손에 넣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연, 바로 수진 씨와의 가족 같은 유대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돌봄이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아이를 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돌아온 소피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곁에 선 수진 씨를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인 부모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돌봄에는 깊은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아이를 단순히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함께 가꾸어 가는 보호자였어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었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밥 한 끼를 준비할 때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랑을 담아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렸어요. 그들에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을 소중히 키워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 부모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만약 당신에게 한국인 부모를 맞이할 기회가 온다면 꼭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녀는 단순히 소피의 부모가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였어요. 소피가 낯선 환경에서 두려워할 때면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실수를 했을 때도 꾸짖기보다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녀의 돌봄은 규칙을 따르는 의무가 아니라 아이가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깊은 사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에서 인정받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럽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